천한 것이 글자를 안다고? 손모가지를 분질러 놓아야 정신을 차리지! 부직갱이가 분이의 손등을 내리쳤지만 분이는 입술을 깨문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등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그 집에서 아는 사람은 늙은 찬모 하나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매질하던 손과 매를 맞던 손이 한 해 뒤에 뒤바뀌게 될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윤치호 대감 댁이 있었지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꽃가는 늘 곡식으로 그득했습니다. 마당 쓰는 종만 해도 열이 넘었지요. 그 집에 분이라는 어린 종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7이었지요. 한 해 전 가난한 집에서 팔려왔다 했습니다. 빚 대신 종으로 넘겨졌다는 것이었지요. 분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났지요. 그러고는 우물에서 물부터 길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그랬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분이는 두레박을 우물에 내렸지요. 싸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손이 고봤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물을 깃는 분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외고 있었지요. 쌀 100석, 콩 30석, 무명 40필. 누가 들었으면 무슨 소린가 했을 겁니다. 그것은 노래도 기도도 아니었지요. 어느 장부의 숫자였습니다. 10년 전 7살 적에 본 숫자였지요. 단 한 번 보고 외운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숫자를 잊지 않았지요.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부가 분이의 모든 것을 앗아갔으니까요. 분이는 매일 새벽 그것을 외며 다짐했지요. 분이의 눈빛은 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어도 눈빛만은 살아 있었지요. 때 묻은 얼굴 아래 갸름한 윤곽이 숨어 있었습니다. 씻기면 흰 살결이 드러날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그 집의 분이를 사람으로 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한 사람이 있었지요. 부엌일을 하는 늙은 찬모였습니다. 곱단 할멈이라 했지요. 곱단은 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까닭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날도 곱단은 부뚜막에서 분이를 지켜보았지요. 무어라 말은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윤가의 위세는 고을에서 으뜸이었지요. 사또조차 윤대감 앞에선 굽실거렸습니다. 땅이며 곡식이며 가진 것이 어마어마했지요. 허나 그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종들 사이엔 흉흉한 말이 돌았지요. 이 댁 재산이 본래 다른 집 것이었다더라. 어느 청백리를 무너뜨리고 빼앗았다지. 그러나 다들 입조심을 했습니다. 윤가의 눈밖에 나면 살아남지 못했으니까요. 분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요. 허나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지요. 분이가 물동이를 이고 안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분이 이거사, 왜 이리 굼떠? 아씨 윤소정이었지요. 소정은 이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나이는 18이었지요. 고운 얼굴에 차가운 눈매를 가졌습니다. 비단 옷에 놀이개를 주렁주렁 달았지요. 소정은 손끝 하나 물에 담그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런 소정에게 종은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저 부리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지요. 새순물이 아직도 안 왔잖느냐. 해가 중천인데 아직 동도 트지 않았사옵니다. 아씨, 이것이 어디서 말대꾸냐. 송구하옵니다. 분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그 바람에 물동이가 기우뚱했습니다. 물이 출렁 쏟아졌지요. 하필 소정의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소정의 눈이 사납게 치떴지요. 이것이 기어이 잘못했사옵니다. 아씨, 곧 닦아드리게. 닥쳐라. 소정은 대똘의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지요. 내 버르장머리를 오늘 고쳐놓고 말겠다. 그러고는 분이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분이는 비명도 못 지르고 손을 움켜쥐었지요. 아씨, 고정하시지요. 부엌에서 곱단이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곱단은 제 몸으로 분이를 감쌌지요. 늙은 것이 어디서 참견이냐. 비키지 못해. 소정은 곱단까지 밀쳐냈습니다. 곱단이 휘청하며 주저앉았지요. 그래도 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헛기침이 들렸지요. 무슨 소란이냐, 이른 아침부터. 윤치호 대감이었습니다. 쉰을 넘긴 기름진 얼굴이었지요. 윤 대감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한 번 노려보면 누구든 오금이 저렸지요. 아버님, 이 천한 것이 제 옷을 버려놓았어요. 소정이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 그렇지. 매를 들 것까지야. 윤대감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요. 그래도 버르장머리는 고쳐야지요. 되었다. 시끄럽다. 윤대감은 도포를 휘날리며 돌아섰지요. 그 뒷모습을 분이가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분이의 눈에 잠깐 서늘한 빛이 스쳤지요. 누가 보았다면 섬뜩했을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이내 눈을 내리깔았지요. 손등에선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피를 치맛자락에 슬쩍 닦았지요. 그러고는 말없이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지요. 소슬대문 위로 붉은 햇살이 번졌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부잣집의 아침이었지요. 허나 그 아래엔 10년 묵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린 뒤였지요. 곱단이 분이를 부엌 뒷곁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디 보자. 손 좀 줘 보아라. 괜찮아요, 할멈. 괜찮긴 무엇이 괜찮아. 살이 다 터졌구나. 곱단은 헝겊을 물에 적셨지요. 그러고는 분이의 손등을 조심조심 싸맸습니다. 주름진 손길이 무척 애틋했지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요. 분이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곱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할멈이 저보다 더 슬퍼 보이네요. 분이가 옅게 웃었습니다. 곱단은 그 웃음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이 아이가 본래 어떤 아이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얘야. 곱단이 목소리를 낮췄지요.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런 데서 매나 맞고 살 아이가 아니다. 또 그 말씀이세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곱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다. 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래. 내가 어찌 그 말을 잊었겠느냐. 곱단의 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할멈, 그 이야긴 그만해요. 분이가 황급히
곱단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큰일 나요. 이 집에선 더더욱요. 안다, 알아. 이 늙은이가 또 주책이구나. 곱단은 눈물을 훔치며 입을 다물었지요. 분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다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그 손엔 누구도 모르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도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여기 들어왔는지도 알았지요. 할멈. 분이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무얼 위해 그리 견딘단 말이냐. 할멈은 제 아버지를 잘 아셨지요? 알다마다. 그 어른만 한 분이 없었지. 곱단의 얼굴에 그리움이 번졌습니다. 고을 백성을 제 자식처럼 아끼던 분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벼슬아치의 도리라고요. 그래. 꼭 그리 말씀하셨지. 그런 분이 어찌 그리 가셨을까요, 할멈? 곱단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줄 뿐이었지요. 저는 다 기억해요. 그날 일을요. 분이가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도요. 곱단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얘야, 위험한 말은 입에 담지 말거라. 알아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아실 거예요, 할멈. 분이는 그렇게만 말했지요. 그러고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에 외던 숫자가 다시 입가에 맴돌았지요. 쌀 100석, 콩 30석. 곱단은 그 작은 등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이 또 있을까 싶었지요. 그러나 곱단은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늘이 이 한을 풀어주리라고요. 언젠가는 이 매질이 거꾸로 돌아오리라고요. 다만 그날이 이리 가까운 줄은 몰랐지요. 그해 봄, 고을의 무서운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지요. 백성들의 곡소리가 고을에 넘쳤습니다. 종들도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지요. 올봄엔 비 한 방울 안 내린다네. 옆마을은 굶어 죽는 이가 나왔다지 뭔가. 나라에서 구휼미를 푼다는 소문이 있던데. 구휼미, 그게 우리 같은 종한테까지 오겠나. 대감마님이 그 일을 맡으셨다더군. 그 말에 분이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구휼미라는 말 때문이었지요. 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 했지요. 바로 10년 전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 일이었습니다. 그 가뭄이 모든 것을 뒤흔들 참이었지요. 허나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뭄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비를 내리지 않았지요. 고을 백성들의 살림은 바닥이 났습니다. 풀뿌리로 연명하는 집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윤가의 곳간만은 그득했습니다. 가뭄에도 윤대감의 살림은 끄떡없었지요. 오히려 곡식값이 삐자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백성이 굶는 동안 윤가는 배를 불렸지요. 나라에서 구휼미가 내려온다는구나. 어느 날 윤대감이 사랑채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구휼은 이 몸이 맞게 되었다. 청지기 박서방이 굽실거리며 답했지요. 경하드립니다, 대감마님. 경하라니. 이것이 다 기회가 아니더냐. 윤대감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서방은 그 웃음의 뜻을 알았지요.
박서방은 마른 체구의 사내였지요. 늘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가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요. 대감의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손으로 더러운 일도 적지 않게 했지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시려는지요. 박서방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난번 10년 전 그 일 말이냐? 윤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때 그 한가 놈을 기억하느냐? 어찌 있겠습니까? 그 청백리 현감 말씀이지요. 청백리는 무슨 제 분수를 모른 멍청이였지. 윤 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자가 구휼미 장부를 들춰보겠다 했었지. 예. 대감의 횡령을 알아챘었지요. 그래서 어찌 됐느냐. 오히려 그분이 횡령범으로 몰려 돌아가셨지요. 윤 대감은 흡족한 듯 수염을 쓸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죄를 거꾸로 씌우면 그만이야. 이번에도 누가 캐묻거든 그리하면 되지요. 박서방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한데 대감마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한가에 핏줄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말에 윤 대감의 눈이 번뜩였지요. 핏줄이라니. 그 집은 씨가 말랐다 하지 않았느냐. 어린 딸 하나가 사라졌다 합니다. 그 딸은 그때 역병으로 죽었다 하지 않았느냐. 예. 시신도 못 찾고 죽은 걸로 처리됐지요. 종으로 팔려가 어디서 죽었겠지. 윤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올 리 있겠느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것 없다. 예, 대감마님. 소인이 괜한 말씀을. 이번 구휼미는 절반을 빼돌릴 것이다. 준비는 다 해두었습니다. 장부는 2개를 꾸며라. 하나는 관아용이고 하나는 진짜 셈을 적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진짜 장부는 절대 들켜선 안 된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단단히 숨겨두지요. 그래. 그것만 무사하면 두려울 게 없다. 윤 대감이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 대화를 누가 엿듣는 줄은 몰랐지요. 바로 사랑채 마루 밑이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던 분이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분이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역시. 분이는 2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도 아픈 줄 몰랐지요. 10년 품어온 의심이 사실이 된 순간이었지요. 분이는 10년 전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7살의 분이는 한씨 댁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채령이라 했지요. 아버지 한현감은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 큰일이 터졌지요. 구휼미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진짜 도둑을 밝히려 했지요. 밤마다 의심스러운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곁에는 늘 어린 채령이 있었지요. 채령아, 이 숫자들을 잘 보아두거라.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이것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어린 채령은 그 숫자를 마음에 새겼지요. 타고난 총기로 단번에 외워버렸습니다. 그것이 훗날 일이 쓰일 줄은 몰랐지요. 그런데 그 죄가 도리어 아버지에게 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 모진매를 맞았지요. 나는 결백하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다. 아버지는 끝까지 외쳤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모두 등을 돌렸으니까요. 어린 채령은 옥문 앞에서 울부짖었지요. 아버지,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채령아, 울지 말거라. 아버지가 창살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 아비는 떳떳하다. 그것만 잊지 말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옥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어머니도 그 충격에 앓다 가셨습니다. 한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지요. 어린 채령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채령을 거둔 이가 곱단이었지요. 곱단은 본래 한씨 댁 유모였습니다. 어린 채령을 등에 업고 야반도주를 했지요. 신분을 숨기고 이 고을 저 고을 떠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채령은 자랐지요. 그러나 채령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요. 그 원수가 바로 윤치호 대감이라는 것을요. 채령은 일부러 윤가에 들어왔습니다. 종으로 팔려오는 길을 스스로 택했지요. 원수의 집 안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분이라는 이름 뒤에 한채령을 숨긴 것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엌 뒷곁으로 곱단을 찾아갔지요. 할멈, 드디어 알아냈어요. 무얼 말이냐, 얘야. 대감이 또 구휼미의 손을 대려 해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죽인 그 수법 그대로요. 곱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세상에, 그 악독한 자가 또. 이번엔 제가 막을 거예요, 할멈. 얘야, 그건 너무 위험하다. 곱단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한 몸 어찌 되려고 그러느냐. 이대로 살 순 없어요.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 해요. 분이의 눈에서 굳은 결심이 빛났지요. 곱단은 한참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곱단이 천천히 일어났지요. 부뚜막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서 낡은 헝겊 보따리를 꺼냈지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한 보따리였습니다. 얘야, 이제 이걸 내게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곱단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지요. 안에는 2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가락지였습니다. 하나는 접힌 서찰이었지요. 이 가락지는 내 어머니의 것이다. 분이가 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락지 안쪽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어머니 이름과 가문 문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맡기셨다. 언젠가 너에게 전해달라 하셨지. 그럼 이 서찰은요? 그건 내 아버지가 옥에서 쓰신 글이다. 곱단의 목소리가 잠겼지요. 옥조를 매수해 겨우 빼낸 것이란다. 이걸 10년이나 간직하셨던 거예요? 그래. 너에게 줄 날만 기다렸지.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지요. 빛바랜 종이에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횡령과 음모가 빼곡했지요. 구휼미 빼돌린 수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수 있어요. 분이가 서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허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얘야. 곱단이 고개를 저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죽은 자의 글만으론 저들이 위조라 우길 게다. 산 증거가 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윤가의 새 비리 장부를 찾아야 한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반드시요. 위험한 길이다. 정말 괜찮겠느냐? 괜찮아요. 이미 각오한 일인걸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가락지와 서찰을 깊이 숨겼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종의 얼굴로 돌아갔지요. 허나 그 가슴 속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분이는 더욱 부지런해졌지요. 사랑채 청소를 도맡아 자청했습니다. 대감의 곁을 맴돌 기회를 만든 것이었지요. 틈만 나면 장부가 어디 있는지 살폈습니다. 분이 너는 요즘 왜 이리 사랑채를 도느냐? 하루는 박서방이 의심스레 물었지요. 마님께서 사랑채를 정의하라 하셨습니다. 분이는 천연덕스레 답했습니다. 종치고 손이 빠른 건 알아줘야겠군. 박서방은 그냥 지나쳤지요. 허나 분이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으니까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고을에 또 한 손님이 찾아들었지요. 허름한 차림의 젊은 과객이었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 쓴 채였지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과객이 윤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서 온 뉘신지요. 문지기가 위아래를 훑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떠돌이 선비요. 행색을 보아하니 가난한 선비 같소만. 하룻밤 신세만 지면 돼요. 과객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요. 그 과객이 향한 곳은 바로 윤가였습니다.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요. 허나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캐러 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윤가의 운명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객은 윤가의 행랑방 한 구석에 머물게 되었지요. 이름은 오겸이라 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가난한 선비라 했지요. 허나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실 오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지요. 나라에서 보낸 암행어사였습니다. 가뭄든 고을의 구휼이 제대로 되는지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특히 윤치호 대감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까닭이 있었지요. 10년 전 한 현감의 죽음이 미심쩍었기 때문입니다. 오겸은 그 사건의 기록을 모두 읽었지요. 아무리 봐도 한 현감은 억울하다. 오겸은 한양을 떠나기 전 혼잣말을 했었지요. 청백리로 소문난 자가 구휼미를 훔쳤다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운 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 진짜 도둑이 누구였을까? 그것이 늘 오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치호라 그 자가 수상하다. 10년 전 그 일로 가장 득을 본 자가 윤가였지. 안에 들어가 직접 봐야겠다. 오겸은 그래서 윤가에 잠입한 것이었지요. 신분을 감추고 안에서 살펴야 한다. 종들의 입이 가장 정직한 법이지. 오겸은 거지 행세를 하며 눈치를 살폈지요. 허나 윤가 사람들은 그를 푸대접했습니다. 가장 심한 이가 아씨 소정이었지요. 저 거짓골 선비는 또 뭐람. 소정은 오겸을 보자 코를 막았습니다. 아버님, 저런 떠돌이를 왜 들이셨어요? 하룻밤 재워 보내면 그만이다. 행랑방 밥도 아까워요, 정말. 소정이 입을 비죽였지요. 선비라면서 노자 한 푼 없다지 뭐예요. 아씨, 그래도 글 읽는 분인데. 곱단이 조심스레 거들었습니다. 글은 무슨, 그게 다 허세지. 내 눈엔 영락 없는 거지로 보이는데. 소정은 매몰차게 쏘아붙였지요. 밥이나 축 내지 말고 어서 가라 해. 오겸은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허나 어사의 신분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 오만함이 이 집의 얼굴이로구나. 오겸은 속으로 그리 생각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오겸의 밥상은 형편없었지요.
식은 보리밥에 시래기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양이 턱없이 모자랐지요. 오겸은 묵묵히 그 밥을 먹었습니다. 정체를 숨긴 처지라 내색할 수 없었지요. 허나 며칠을 굶다시피 하니 기운이 빠졌지요. 그 모습을 분이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분이는 마음이 쓰였지요. 손님을 저리 박대하는 법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천대받는 종이었지만요. 아니, 천대받아 받기에 더 마음이 갔지요. 그날 밤 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곱단 몰래 주먹밥 2덩이를 뭉쳤지요. 거기에 짠치 한 조각을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행랑방으로 살그머니 갔지요. 선비님, 주무세요? 분이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미시오? 오겸이 문을 열었지요. 부엌일 하는 종이옵니다. 이 밤중에 어인일이오? 분이가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욕이라도 하시어요. 오겸은 잠시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어찌 내게 이런 것을. 굶고 계신 듯하여 마음이 쓰였습니다. 종인 그대도 넉넉지 않을 터인데 제 몫에서 조금 덜었을 뿐이옵니다. 오겸은 가슴이 뭉클했지요. 이 집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한 첫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천대받는 종이라니요. 고맙소. 이 은혜 잊지 않으리다. 은혜랄 것도 없습니다. 어서 드세요. 한데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분이라 하옵니다. 선비님. 분이라 좋은 이름이오. 종에게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에 귀천이 어디 있겠소. 오겸의 말에 분이가 흠칫했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님은 어인일로 이 먼 데까지 그저 세상 구경 다니는 떠돌이요. 세상은 살만하던가요? 분이가 문득 물었지요. 글쎄,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더이다. 오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지요. 허나 더는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오겸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주먹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은 아니었지요. 허나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오겸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일었지요. 저 종이 대체 누구일까 궁금해진 것이었습니다. 이름에 귀천이 없다 내가 한 말인데. 오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한데 저 아이는 어찌 흠칫했을까.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오겸은 분이를 더 눈여겨보기로 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오겸은 분이를 지켜보았지요. 분이는 보통 종이 아니었습니다. 몸가짐이 단정하고 말씨가 고왔지요. 무엇보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천한 종의 눈빛이 아니다. 오겸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저 아이는 어쩐지 낯이 익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허나 좀처럼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아이일 텐데. 오겸은 고개를 저었지요. 어딘가 사연이 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허나 함부로 캐물을 수는 없었지요. 한편 분이는 분이대로 바빴지요. 밤마다 사랑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진짜 장부가 어디 숨겨졌는지 찾아야 했으니까요. 허나 좀처럼 단서가 잡히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이는 큰 위기를 맞았지요. 소정이 아끼던 옥비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내 옥비녀가 없어졌어. 누가 훔쳤느냐? 소정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종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종들이 마당에 줄줄이 끌려 나왔지요. 그런데 소정의 눈이 분이에게 멈췄습니다. 분이 너지. 내가 훔쳤지. 아니옵니다. 아씨. 소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닥쳐라.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랬겠느냐? 소정은 다짜고짜 분이의 멱살을 잡았지요. 바른 대로 말해라. 어디 숨겼느냐? 정말 모르옵니다.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분이는 억울했지만 침착했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매를 들어라. 하인들이 매를 가져왔지요. 분이는 마당에 꿀려졌습니다. 그때 곱단이 달려 나왔지요. 아씨, 이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옵니다. 늙은 것이 또 끼어드는구나. 제 목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허나 소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매가 막 분이의 등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누군가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다름 아닌 과객 선비였습니다. 웬 참견이냐 거지 선비가. 소정이 발끈했지요. 이 종이 비녀를 훔치는 걸 보셨소? 오겸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보진 못했지만 뻔하지 않느냐? 증거도 없이 사람을 매질하는 법은 없소. 뭐라, 종도 사람이라는 게냐? 소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지요. 한낱 떠돌이가 남의 집안일에 웬 참견이냐? 억울한 매질을 보고 어찌 지나치겠소. 내 놈이 저 종과 한패로구나. 한패가 아니라 도리를 말하는 것이요. 도리, 거지가 도리를 노네? 소정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지요. 여봐라, 저 선비도 함께 끌어내라. 하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어린 종이 쭈뼛거리며 나섰지요. 저 아씨. 비녀가 마루 밑에. 무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청소를 하다 보니 마루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린 종이 옥비녀를 내밀었지요. 소정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알고 보니 비녀는 도둑 맞은 게 아니었지요. 소정이 머리를 매만지다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마루 틈으로 굴러 들어간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아씨, 분이는 결백하옵니다. 곱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정의 얼굴이 무안함으로 일그러졌지요.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운이 아니라 분이가 결백한 것이옵니다. 오겸이 또박또박 받아쳤지요. 시끄럽다. 다들 썩 물러가라. 소정은 비녀를 낚아채고 돌아섰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지요. 허나 그 뒷모습엔 무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가만히 일어섰습니다. 오겸이 다가와 분이를 부축했지요. 많이 놀랐겠소. 괜찮소? 예. 선비님 덕분이옵니다. 어젯밤 주먹밥 값을 한 셈이요. 오겸이 빙긋 웃었지요. 별것도 아닌 주먹밥에 큰 빚을 지셨네요. 분이도 마주 웃었습니다. 한데 분이는 어찌 그리 침착하오? 예. 매를 맞을 판에도 떨지 않더이다. 오겸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억울한 일에 떤다고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분이의 말에 오겸이 흠칫했습니다. 종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지요. 그대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요. 분이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결심을 굳혔지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멈, 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무얼 하려고 그러느냐? 대감의 진짜 장부를 찾을 거예요. 얘야, 그러다 들키면 죽은 목숨이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꼭 그리 위험한 길을 가야겠느냐.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오늘 매를 맞을 뻔하면서 깨달았어요. 무얼 말이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걸요. 그 말이 맞긴 하다만 곱다는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거라. 걱정 마세요, 할멈. 하늘이 너를 지켜주실 게다. 곱다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분이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분이는 단순히 견디는 종이 아니었지요. 원수의 집을 무너뜨릴 칼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아직 몰랐지요. 허나 분이의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도 가뭄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관하로 몰려갔지요. 구휼미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굶어 죽습니다. 나라에서 쌀을 내렸다는데 어디 있소? 그 쌀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오? 백성들의 외침이 관아를 흔들었지요. 그러나 곳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양에서 영이 내려오지 않았다. 관아의 아전이 그리 둘러댔지요. 거짓말, 쌀은 벌써 왔다 들었소. 물러가라. 소란을 피우면 잡아들이겠다. 아전의 으름장에 백성들은 흩어졌지요. 구휼미를 윤대감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오겸이 멀찍이서 지켜보았지요. 이상하군. 구휼미는 벌써 도착했을 터인데 한양에서 분명 보름 전에 내려보냈다. 오겸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 많은 쌀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무언가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오겸은 홀로 마을을 돌았지요. 굶주린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 구휼미를 받으셨소. 받기는요. 구경도 못했습니다. 분명 나라에서 내려왔을 터인데요. 윤대감이 다 어디로 빼돌렸다지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겠소. 이미 굶어 죽을 판인데 무서울 게 있겠소. 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10년 전에도 꼭 이랬습니다. 10년 전이라니요. 오겸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때 한 현감이라는 청백리가 계셨지요. 그분이 구휼미 도둑을 잡으려다 외려 누명을 썼소. 그래서 어찌 되었소? 옥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지요. 불쌍한 분. 오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그 누명을 씌운 자가 누구였소? 쉿, 그 말은 입에 담는 게 아니오. 노인은 황급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윤가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도 끝장이오. 노인은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를 떴지요. 역시 그랬구나. 10년 전과 똑같다. 오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윤대감의 비리를 잡을 일만 남았습니다. 허나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지요. 한편 분이도 같은 밤에 움직였습니다. 사랑채 곳간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진짜 장부가 어딘가 있을 거야. 이 집 어딘가에 분명히. 허나 곳간은 곡식 가마니뿐이었지요. 여기가 아니야. 다른 곳에 숨겼어. 분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마당 저편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누구지? 분이는 얼른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지요. 바로 과객 오겸이었습니다. 오겸도 무언가를 살피던 참이었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분이? 선비님. 둘 다 흠칫 놀랐지요.
이 야밤에 서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이 밤중에 여기서 무얼 하시오? 오겸이 물었습니다. 그건 선비님이야말로. 분이도 되물었지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겸이었지요. 분이 그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무엇이옵니까? 그대는 정말 그냥 종이오? 분이의 가슴이 철렁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종의 눈빛이 아니오. 글도 아는 듯하고. 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싶었지요. 허나 오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요. 선비님이야말로 그냥 떠돌이가 아니시지요? 이번엔 분이가 되물었습니다. 오겸이 흠칫했지요. 어찌 그리 생각하오? 굶주린 백성을 살피고 다니시잖아요. 그저 떠돌이가 그럴 리 없지요. 분이의 말에 오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은 서로의 정체를 어렴풋이 눈치챘지요. 우리 서로 캐묻지 맙시다. 오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하리다. 무엇을요? 그대가 무얼 하든 내가 돕겠소. 오겸의 말은 진심이었지요. 분이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이 험한 집에서 처음 받아보는 호의였지요. 고맙습니다, 선비님. 고맙긴. 주먹밥 빚을 갚는 것뿐이요. 오겸이 빙긋 웃었지요. 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부쩍 가까워졌지요. 오겸은 틈틈이 분이를 도왔습니다. 그 물지개는 내가 지겠소. 이리 주시오. 아니에요, 선비님. 제 일인걸요. 무거운 걸 어찌 그 작은 몸으로. 종이 하는 일이 다 이렇지요. 종이라고 무거운 게 안 무거울 리 있소. 오겸은 기어이 물지개를 받아줬지요. 소정의 눈을 피해 먹을 것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랑채에서 남은 떡이요. 드시오. 선비님 드실 것을 어찌 제게 나눠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요. 선비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어찌 그렇소? 양반이 종에게 떡을 나누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나누는 것뿐이요. 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선비님,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나요. 들키면 또 어떻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을. 그래도 조심하셔야지요. 분이가 더 조심하시오. 위험한 일을 하니. 제 일은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의 정은 조용히 깊어졌지요. 허나 그 모습을 곱지 않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씨 소정이었지요. 소정은 우연히 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지요. 거지 선비와 천한종이라. 잘 어울리는구나. 허나 며칠 뒤 소정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뜻밖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씨, 그 선비님이 보통 분이 아니랍니다. 몸종 하나가 귀띔했습니다. 보통이 아니라니? 한양 명문가 자제라는 소문이 돌아요. 무어라? 그 거짓골이? 일부러 행색을 감추고 다니는 거랍니다.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느냐? 장터에서 다들 수군대던 걸요. 소정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명문가 자제가 어찌 거지 행세를. 하여튼 보통 분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게 사실이면 큰일이구나, 호호. 그 말에 소정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명문가 자제라면 이야기가 달랐지요. 잘하면 좋은 혼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소정은 오겸에게 들이댔지요. 선비님,
어제 식사는 입에 맞으셨는지요? 갑자기 상냥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오겸은 어리둥절했지요. 갑자기 어인 일이시오, 아씨. 호호,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요. 소정은 손수 차린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까지 거지 취급하던 사람이 말이지요. 이 귀한 분을 행랑방에 두다니요. 사랑채로 모시겠어요. 어서 옮기세요. 소정은 호들갑을 떨었지요. 오겸은 그 속내를 빤히 알았습니다. 정체를 눈치챈 모양이군. 오겸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지요. 허나 내색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오히려 그 편이 조사에 유리했으니까요. 소정은 날마다 오겸에게 공을 들였지요. 비단옷을 지어 바치기도 했습니다. 선비님, 이 옷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런 귀한 것을 어찌. 귀한 분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게 당연하지요. 소정은 교태를 부렸습니다. 술도 한 잔 올릴까요? 좋은 청주가 있어요. 아씨의 정성이 과하십니다. 허나 오겸의 마음은 딴 데 있었지요. 오겸의 눈은 자꾸만 분이를 쫓았습니다. 밥상을 받으면서도 분이를 생각했지요. 저 정성을 분이가 한다면 모를까. 오겸은 속으로 그리 중얼거렸습니다. 소정의 정성은 헛물만 켜는 셈이었지요. 그것도 모르고 소정은 우쭐했습니다. 이제 곧 저 선비가 내게 넘어올 거야. 명문가 마님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지. 소정은 거울 앞에서 미소 지었지요. 그러고는 분이를 더 함부로 부렸습니다. 분이 이거사 선비님 사랑채를 정의해라. 분이는 묵묵히 그 일을 했지요. 허나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오겸에 대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분이 자신도 그 마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나는 종이고 게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분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사사로운 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야. 아버지의 한을 푸는 게 먼저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정이 사랑채를 기웃거리다 한 장면을 보았지요. 오겸이 분이에게 따뜻이 웃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분이도 수줍게 마주 웃고 있었지요. 소정의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내 앞에서 천안종 따위가 어디서 추파를. 질투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지요. 명문가 자제를 천안종에게 빼앗길 판이었으니까요. 안 되지.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소정은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그날부터 소정의 핍박이 더 심해졌지요. 분이 이거사 어딜 함부로 사랑채를 들락거려. 앞으로 선비님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소정은 분이에게 온갖 트집을 잡았지요. 이 빨래가 이게 다 깨끗한 게냐? 다시 빨아라. 100번이라도 다시. 멀쩡한 빨래를 내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다시 빨겠사옵니다. 굼뜨기는 밥값도 못하는 것이. 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매질을 당했지요. 아씨, 무얼 잘못했는지 일러주십시오.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소정은 분풀이하듯 분이를 부렸습니다. 허나 그럴수록 오겸의 마음은 분이에게 기울었지요. 저 아씨가 어찌 저리 모질까. 오겸은 분이를 더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분이 아씨가 또 괴롭히거든 내게 말하시오. 아니에요. 제가 견디면 되는 거요. 어찌 그런 부당한 일을 견디기만 한단 말이오. 종의 일이 다 그렇지요, 선비님. 소정의 질투가 외려 역효과를 낸 것이지요. 그것도 모르고 소정은 속만 끓였습니다. 그날 밤도 분이는 장부를 찾아 헤맸습니다.
서안 밑에도 없고 병풍 뒤에도 없어. 벽장 속까지 다 뒤졌는데 허나 장부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지요. 박서방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진짜 장부는 절대 들켜선 안 된다고 했지. 단단히 숨겨둔다고도 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맞아. 박서방이 숨긴 곳을 알고 있어. 분이는 이제 박서방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디를 들락거리는지 봐야겠어. 며칠을 그리 지켜보았지요. 드디어 한 가지 단서를 잡았습니다. 박서방은 밤마다 별채광으로 갔지요. 무언가를 확인하고 나오곤 했습니다. 저 광이다. 저기에 무언가 있어. 분이의 눈이 빛났지요. 허나 그 광은 늘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박서방이 지니고 다녔지요. 어떻게 저 열쇠를 손에 넣지? 분이는 골똘히 궁리했습니다. 점점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의 손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지요. 허나 그만큼 위험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가 윤가에 감돌았지요. 분이는 그 별채 광을 며칠이나 살폈습니다. 열쇠를 손에 넣을 방법이 없을까? 박서방이 잠시도 열쇠를 안 떼는데 무슨 수가 없을까? 박서방은 잠시도 열쇠를 몸에서 떼지 않았지요.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지요. 윤대감이 큰 잔치를 연 것이었습니다. 오늘 고을 양반들을 죄다 부를 것이다. 술과 고기를 아끼지 말고 내어라. 윤대감의 분부에 집안이 분주해졌지요. 박서방은 그 뒷바라지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이야, 너도 와서 술상을 날라라. 예, 박서방님. 분이에겐 그것이 절호의 기회였지요. 오늘이야말로 열쇠를 빼낼 기회야. 분이는 술상을 나르며 박서방 곁을 맴돌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박서방도 한 잔 걸쳤지요. 어이쿠, 오늘은 나도 한 잔 해야겠다. 많이 드세요, 박서방님. 오냐, 내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달구나. 박서방의 얼굴이 불쾌해졌지요. 허리춤의 열쇠가 느슨해졌습니다. 분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요. 박서방님, 약주 한 잔 더 올릴까요? 오냐, 좋지. 따라 보아라. 자, 가득 받으세요. 분이가 술을 따르며 슬쩍 몸을 기울였지요. 그 틈에 열쇠를 빼냈습니다.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아무도 몰랐지요. 박서방은 술에 취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됐어. 이제 광으로 가자. 분이는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열쇠를 소매자락에 감추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잔치 소리가 멀어지자 별채로 향했지요. 드디어 그 광 앞에 섰습니다. 제발 여기 있어야 할 텐데.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야.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지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열렸다. 분이는 숨을 죽이고 광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둠 속에서 등잔에 불을 붙였지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비단이며 폐물이 산더미였습니다. 이게 다 백성들 것을 빼앗은 거구나. 분이는 이를 악물었지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이 도둑놈은 두고 봐. 반드시 갚아줄 테니. 분이는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장부가 어딨지?
분명 여기 있을 텐데. 그러다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지요. 이건 자물쇠가 또 채워져 있네. 다른 것과 달리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거다. 분명 이 안에 있어. 열려라, 제발. 본인은 그 자물쇠도 비녀로 따냈지요. 어릴 적 배운 솜씨였습니다. 괴짝을 열자 두꺼운 책 한 권이 있었지요. 찾았다. 이게 바로 10년을 기다린 그 장부야. 바로 윤 대감의 진짜 장부였습니다. 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지요. 거기엔 빼돌린 구휼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쌀 100석, 콩 30석, 무명 40필. 새벽마다 외던 그 숫자와 똑같았지요. 역시 그랬어. 10년 전 수법 그대로야.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지요. 아버지, 이제 한을 풀어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못난 딸이 꼭 갚아드릴게요. 분이는 장부를 가슴에 꼭 품었지요. 그러고는 얼른 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등잔불을 황급히 껐지요. 숨을 죽이고 괴짝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광문이 끼익 열렸지요. 들어온 이는 박서방이었습니다. 술이 깬 박서방이 열쇠가 없어진 걸 안 것이었지요. 분명 여기 두었는데 어디 갔지? 박서방이 등잔을 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다녀간 건가? 분이는 숨도 쉴 수 없었지요. 박서방의 발이 괴짝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뭐가 있나? 그 순간 분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허나 분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당황하면 끝이야. 머리를 써야 해. 분이의 눈이 발치의 작은 녹그릇에 닿았지요. 조심스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분이는 광 반대편 구석으로 그것을 던졌지요. 달그락 하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박서방이 화들짝 그쪽으로 등잔을 비췄지요. 뭐냐, 누구냐, 걔 누구 있느냐. 쥐새끼로구먼. 간 떨어질 뻔했네. 박서방이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이놈의 쥐들이 곳간을 다 헤집고 다니는군. 그가 소리 난 쪽을 살피는 사이였습니다. 분이는 소리 없이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갔지요. 게다가 분이는 한 가지를 더 챙겼습니다. 빠져나가기 전 괴짝에 자물쇠를 도로 채워둔 것이지요. 이렇게 해두면 한동안 모를 거야. 발각이 늦어질수록 내겐 시간이 생기지. 겉보기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 보이게요. 그래야 발각이 한참 늦어질 테니까요. 열쇠는 나중에 찾자. 술이나 더 마시고. 박서방은 투덜대며 광을 나섰지요. 분이는 어느새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분이는 담벼락에 기대 숨을 골랐지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휴, 정말 아슬아슬했어. 하마터면 10년 공이 물거품 될 뻔했지. 허나 분이의 얼굴엔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그래도 내 손으로 빠져나왔어. 위기를 제 손으로 넘겼다는 안도였습니다. 허나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다시 돌려놓아야 해. 안 그러면 박서방이 의심할 거야. 분이는 잔치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박서방은 다시 술에 취해 있었지요. 박서방님, 약주 더 가져왔습니다. 오, 분이로구나. 착하기도 하지.
분이는 열쇠를 슬쩍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많이 취하셨네요. 그만 쉬세요. 그래, 그래. 내가 제일 싹싹하구나. 이번에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날 밤, 분이는 곱단을 찾아갔습니다. 할멈, 드디어 찾았어요. 진짜 장부르려. 무어라? 정말이냐? 곱단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걸로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수 있어요. 오, 하늘이 도왔구나. 정말 잘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할멈.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곱단은 분이를 끌어안고 울었지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게다. 제가 꼭 누명을 벗겨드릴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해냈구나. 곱단의 주름진 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데, 이제 이걸 어찌 쓸지가 문제예요. 분이가 차분히 말했지요. 섣불리 드러냈다간 외려 당해요. 그래. 윤가의 힘이 워낙 세니까. 한양에 기별을 넣어야 할 텐데요. 누가 우리 같은 것들 말을 믿어주겠느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할멈. 곱단이 한숨을 쉬었지요. 바로 그때 분이의 머리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할멈, 그 과객 선비님이라면 어떨까요? 그 떠돌이 말이냐?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굶주린 백성을 살피고 다니시거든요. 혹관에서 나온 분일지도 몰라요. 분이의 말에 곱단이 놀랐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얻지 않으냐. 그래도 제 직감은 그분을 믿으라 하네요. 직감만 믿고 목숨을 걸 셈이냐. 이미 목숨은 건 지 오래예요, 할멈. 분이는 장부를 깊이 숨겼지요. 허나 분이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가짜 승리가 곧 위기로 바뀔 줄을요.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박서방이 광을 둘러보다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간밤에 들린 그 달그락 소리가 마음에 걸렸지요. 아무래도 쥐 소리치곤 이상했어. 박서방은 괴짝을 열어 장부를 확인했지요. 겉보기엔 멀쩡한 장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허나 펼쳐보니 백지였지요. 이게 왜 백지야? 분명 어젯밤까진 멀쩡했는데. 박서방이 책장을 마구 넘겼지요. 한 장도 빠짐없이 다 백지잖아. 박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누가 진짜를 빼돌리고 가짜를 넣었구나. 박서방은 황급히 윤대감에게 달려갔지요.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호들갑은. 진짜 장부가 누군가 바꿔치기 했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무어라? 장부가 사라졌단 말이냐? 겉만 같은 빈 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박서방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이가 진짜 장부만 빼내고 빈 책을 넣어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한나절이나 들통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한데 누가 감히 그 광에 손을 댔단 말이냐. 윤대감의 눈에 핏발이 섰지요. 어젯밤 잔치에 드나든 자들을 모조리 조사해라. 예, 대감마님, 당장 거행하겠습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캐물어라. 만약 장부가 새어나갔다면. 윤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땐 10년 전처럼 처리하면 그만이다. 누구 하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되지요. 박서방이 비굴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어서 조사를 시작해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윤가의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이 하나하나 불려가 추궁당했지요.
어젯밤 별채 근처에 간 적 있느냐? 없습니다요. 소위는 부엌에만 있었습니다.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정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인들은 벌벌 떨며 빌었지요. 분이의 가슴도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언제 내 차례가 올까? 분이는 속으로 마음을 다잡았지요. 들켜선 안 돼. 끝까지 버텨야 해. 증거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 말자.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박서방이 한 가지를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가만 잔치 때 그분이라는 종이 내 곁을 유난히 맴돌았단 말이지. 박서방은 무릎을 쳤지요. 그것이 술을 잡고 따라주겠다 했었어. 혹시 그때 열쇠를. 그래, 분명 그 종의 짓이야. 박서방의 의심이 분이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지피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부엌일 하는 분이라는 종입니다. 그 어린 종이 감히? 잔치 때 유난히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당장 그 종을 잡아들여 캐물어라. 윤 대감의 명이 떨어졌지요. 운명의 그물이 서서히 조여들었습니다. 분이가 손에 쥔 진실이 무거울수록 그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었지요. 폭풍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허나 분이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지요.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절대로. 아버지의 한을 풀기 전까지는. 드디어 분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서방이 분이를 마당으로 끌어냈지요. 분이 이것 바른 대로 되거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잔치 때 내가 내 곁을 맴돌았겠다. 술상을 나르느라 그랬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열쇠를 빼냈지. 박서방이 분이의 멱살을 잡았지요. 소녀는 열쇠가 무엇인지도 모르옵니다. 분이는 침착하게 잡아댔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구나. 박서방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정말 모르는 일을 어찌 불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박서방은 이를 갈았지요. 그때 윤 대감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우냐? 대감마님, 저 종이 수상합니다. 광에 든 자가 바로 저것인 듯합니다. 윤 대감이 분이를 노려보았지요. 내가 광에 들었느냐?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박서방.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박서방이 말끝을 흐렸지요. 분이가 워낙 깔끔하게 일을 처리한 탓이었습니다. 딱히 잡아낼 증거가 없었던 것이지요. 증거도 없이 무얼 그리 호들갑이냐. 윤 대감이 혀를 찼습니다. 허나 그 눈은 의심으로 번뜩였지요. 무언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데 이 종을 어디서 데려왔더냐. 한 해 전 빚 대신 들인 아이입니다. 그 출신을 아는 자가 있느냐? 글쎄요. 떠돌이 아이라 들었습니다만. 윤 대감이 분이를 유심히 훑어보았지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저 눈매가 누군가를 닮았단 말이야. 허나 윤 대감은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그 핏줄은 진작 죽었다 하지 않았나. 죽은 자가 내 집종으로 있을 리 없이. 윤 대감은 그 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저 종의 글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하더군. 종이 그를 안다는 게 수상하지 않으냐. 하긴
천한 것이 그를 안다는 게. 박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본래 이름이 무엇이냐? 윤대감이 다그쳤습니다. 분이라 하옵니다. 다른 이름은 없사옵니다. 분이는 차분히 둘러댔지요. 허나 분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체가 들통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 자가 무언가 눈치챈 걸까? 분이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우선 저것을 광에 가둬라. 윤 대감이 명했습니다. 내 천천히 캐물을 것이다. 분이는 별채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차디찬 광 안에서 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장부는 안전한 곳에 숨겼으니 다행이야. 허나 이대로 갇혀 있으면 위험해. 분이는 빠져나갈 궁리를 했지요. 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쥐들이 발치를 스쳐 지나갔지요. 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무모했나요? 문득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채령아, 사람은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저는 떳떳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분이를 무릎에 앉혔지요. 우리 채령이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아버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시절이 꿈결처럼 아득했습니다. 분이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지요.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 볼 낯이 없어. 무슨 수를 써서든 빠져나가야 해. 허나 광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한편 윤대감은 박서방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저 종이 마음에 걸린다. 그냥 멀리 팔아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화근은 미리 없애는 게 상책이지. 마침 평안도에서 종을 산다는 자가 있습니다. 잘 됐구나. 당장 그 자에게 넘겨라. 내일 새벽에 데려가도록 하지요. 두 사람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지요. 분이를 멀리 팔아넘겨 입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한 번 팔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지요. 아버지의 한도, 진실도 모두 묻힐 판이었습니다. 분이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것이지요. 그 소식을 곱단이 엿들었습니다. 곱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를 어쩌나. 우리 아기 씨를. 곱단은 한 걸음의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너를 팔아넘긴다는구나. 무엇라고요? 내일 새벽 평안도로 끌려간다는구나.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안 돼요. 그럼 모든 게 끝장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마. 아니요, 할멈. 침착하게 들으세요. 분이가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지요. 제가 끌려가도 일은 끝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얘야. 장부는 부엌 장독대 셋째 항아리 밑에 묻었어요. 그걸 꼭 그 선비님께 전해주세요. 오겸이라는 그 과객 말이냐. 예. 그분만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제가 없어도 장부만 전해지면 돼요. 분이는 이미 최악을 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락지도 함께 전해주세요. 그것이 제 신분을 증명해 줄 거예요. 알았다. 목숨 걸고 전하마. 고마워요, 할멈. 부디 들키지 마세요. 곱단은 황급히 오겸을 찾아 나섰지요. 허나 하필 오겸은 출타하고 없었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어디 계세요? 곱단은 사랑채를 두드렸지요. 허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필 이런 때 어디를 가셨단 말인가? 곱단은 문지기에게 물었지요. 선비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는가?
아침 일찍 마을로 나가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신다 하던가. 글쎄요. 저녁에나 오실지. 곱단의 가슴이 무너졌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러신단 말인가. 곱단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곱단은 우선 장독대로 갔지요. 분이가 일러준 셋째 항아리 밑을 팠습니다. 거기서 장부와 가락지를 꺼냈지요. 이것만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곱단은 그것을 행주치마 깊이 감췄습니다. 허나 밤새 오겸은 오지 않았지요. 부디 새벽 전에는 돌아오셔야 할 텐데.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곱단은 애만 태울 뿐이었지요. 그러는 사이 박서방은 또 다른 일을 꾸몄습니다. 혹시 곱단이 무언가 알고 있을까 의심한 것이지요. 저 늙은 참모도 수상하단 말이야. 분이와 유난히 가까웠겠다. 박서방은 곱단을 다그쳤습니다. 할멈, 분이에 대해 아는 걸 다 말해라.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거짓말. 너희 둘이 무얼 꾸몄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나리. 곱단은 끝까지 잡아댔지요. 이 늙은 것이 입을 안 열려는구나. 매를 좀 맞아야 입을 열겠느냐? 늙은 몸을 때려 무얼 얻으시겠습니까? 곱단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버텼지요. 분이가 그저 가여운 종일 뿐인데요. 닥쳐라.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다. 박서방은 곱단마저 가두려 했습니다. 저 늙은 것을 헛간에 쳐넣어라. 하인들이 곱단을 끌고 갔지요. 위기는 겹겹이 분이를 옥죄었습니다. 장부를 손에 넣은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제 분이는 팔려갈 처지가 되었고 곱단마저 위험에 빠진 것이지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를 데려갈 인신매매꾼이 도착했지요. 이 종이요. 어디 봅시다. 험상궂은 사내가 분이를 끌어냈습니다. 멀쩡하구먼. 값은 제대로 쳐드리리다. 두말 말고 어서 데려가게. 박서방이 손을 내저었지요. 이 아이가 입이 좀 험하니 단단히 묻게. 걱정 마쇼. 이런 종 다루는 건 이골이 낫소. 사내가 분이를 거칠게 묶었지요. 자, 어서 가자. 갈 길이 멀다. 분이는 오랏줄에 묶인 채 끌려 나갔습니다. 놓아주세요. 저는 갈 수 없어요. 시끄럽다. 종이 무슨 말이 많아. 분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사내의 힘은 황소처럼 셌습니다. 헛간에 갇힌 곱단이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지요. 안 됩니다. 우리 아기 씨를 데려가지 마세요. 허나 갇힌 몸으로는 달려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을 뿐이었지요. 할멈, 할멈, 분이도 곱단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꼭 돌아올 거예요. 허나 분이를 실은 수레는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했지요. 아버지의 한도, 10년의 세월도 이대로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지요. 아버지,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을 견뎌온 게 이 꼴이라니. 장부를 찾고도 쓰지 못하다니요. 이대로 평안도로 끌려가면 끝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분이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지요. 이보다 더한 절망은 없을 듯 했습니다. 할멈, 부디 몸성이 계세요. 분이는 멀어지는 곱단을 향해 외쳤지요. 그 장부를 부디 그 장부를.
허나 말을 채 끝맺지 못했습니다. 사내가 분이의 입을 틀어 막았기 때문이지요. 시끄럽다. 가다가 더 떠들면 재갈을 물리겠다. 분이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수레는 점점 윤가에서 멀어졌지요. 분이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이었지요.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허나 하늘은 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 무리의 사내들이 달려왔습니다. 흙먼지가 자욱이 일었지요. 선두에 선 이는 바로 오겸이었지요. 멈추어라. 그 수레를 멈추어라. 오겸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인신 매매꾼이 큼직 고삐를 당겼지요. 웬 놈이냐. 갈 길 바쁜 사람을 막다니. 오겸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림이 어제와 달랐지요. 허름한 도포가 아니라 번듯한 관복이었습니다.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오겸의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고을의 모든 관원은 어명을 받들라.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지요. 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비님이 암행어사셨다니. 분이 늦어서 미안하오. 오겸이 분이의 오랏줄을 풀어주었지요. 출타에서 돌아오니 할멈이 헛간에 갇혀 있었소. 내가 풀어주자 할멈이 자초지종을 다 일러주었지. 오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할멈이 진작 빼돌려 감춰둔 이것을 내게 주었소. 오겸이 품에서 장부와 가락지를 꺼냈지요. 바로 분이가 장독대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미리 일러두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소.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또. 분이가 깔아둔 마지막 수가 통한 것이었지요. 갇혔던 곱단도 오겸 곁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기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겸은 분이를 일으켜 세웠지요. 이제 두려워 말고 다 말하시오. 그대가 무얼 알고 있는지를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윤가는 발칵 뒤집혔지요. 어사 오겸이 윤대감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윤치호는 어명을 받들라. 윤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어사또. 무슨 일이신지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소인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윤대감이 벌벌 떨며 둘러댔지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죄다 몰려든 것이지요. 드디어 피날레의 막이 올랐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맞서는 자리였지요. 윤치호, 너는 구휼미를 빼돌렸다. 오겸이 추궁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무슨 증거로 그러십니까? 윤대감이 발뺌했지요. 그때 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사옵니다. 오겸이 건넨 장부를 분이가 받아들었지요. 바로 분이가 빼돌린 그 비리 장부였습니다. 이것은 대감이 빼돌린 구휼미 장부이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건 누군가 꾸며낸 위조다. 윤대감이 악을 썼습니다. 위조라니. 그럼 이건 어찌 설명하시겠소? 오겸이 또 하나의 서찰을 내밀었지요. 바로 분이 아버지가 남긴 밀서였습니다. 윤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10년 전 한 현감이 옥중에서 남긴 글이오. 그대의 횡령을 낱낱이 적은 글이지. 한 현감이라니. 그 죄인 말이오? 윤대감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죄인은 한현감이 아니라 바로 너다. 오겸이 호통쳤지요. 허나 윤대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권세로 위기를 넘기려 들었지요. 어사또 한낱종의 말과 죽은 자의 글을 믿으십니까? 그 장부도 저 종이 꿈인 것이 분명합니다. 소인은 이 고을의 양반이옵니다. 윤대감이 거꾸로 큰 소리를 쳤지요. 순간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했기 때문이지요. 종의 말만으로 양반을 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겸의 표정도 잠시 굳었지요. 윤대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증인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저를 모함하려는 수작입니다. 좌중의 분위기가 묘하게 흔들렸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아니옵니다. 그 장부는 진짜입니다. 바로 청지기 박서방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서방에게 쏠렸지요. 박서방, 내 이놈 무슨 소리냐? 윤대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허나 박서방은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이 10년을 모시며 죄를 함께 지었습니다. 허나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장부는 대감이 직접 꾸민 것이옵니다. 박서방이 눈물을 흘리며 고했지요. 10년 전 한현감께 누명을 씌운 것도 모두 대감의 짓이옵니다. 소인이 그 일을 곁에서 다 보았습니다. 좌중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 내 놈이 감히 주인을 무느냐? 윤대감이 펄펄 뛰었습니다. 주인의 죄까지 덮는 것은 충이 아니지요. 박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측근의 배신에 윤대감은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허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그 장부가 위조라 하셨지요. 그럼 진짜 장부의 내용을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문희가 또렷한 목소리로 외웠지요. 쌀 100석, 콩 30석, 무명 40필. 지난 3월 구휼미 절반을 빼돌렸지요. 그 쌀은 강 건너 창고에 숨겨 싸웁니다. 문희가 장부를 줄줄 외웠습니다. 한 자도 틀리지 않았지요. 윤대감의 입이 떡 벌어졌지요. 내가 어찌 그것을 1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그 장부를요. 문희가 윤대감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소녀가 바로 한현감의 딸 한채령이옵니다. 문희의 외침에 좌중이 얼어붙었지요. 무어라? 윤대감이 비틀거렸습니다. 문희는 오겸이 건넨 은가락지를 들어보였지요. 이것은 제 어머니의 가락지이옵니다. 가락지 안쪽을 보였지요. 한씨 가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곱단이 나서서 증언했지요. 소인이 한현감 댁 유모였사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댁 외동딸이 맞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요. 장부와 밀서, 가락지와 두 증인의 증언. 빈틈없는 증거 앞에 윤 대감은 무너졌습니다. 끝났다. 윤치호, 내 죄가 명백하다. 오겸이 엄히 선고했지요.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포박하라. 나졸들이 윤 대감을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윤 대감이 땅을 쳤지요. 윤 대감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고을의 윤 대감이다. 한낱 종년 따위에게 당할 내가 아니다. 허나 그 말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저놈이 우리 쌀을 다 훔쳐갔소.
우리 자식들이 굶어 죽었단 말이오. 백성들의 원성이 관할을 뒤흔들었습니다. 윤대감은 그제야 고개를 떨궜지요. 구휼미를 빼돌려 백성을 굶긴 죄. 오겸의 목소리가 추상 같았습니다. 충신에게 누명을 씌워 죽인 죄. 그 죄 나라의 법으로 엄히 다스리겠다. 어사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10년 전 한현감도 그리 빌었을 것이다. 내가 그 청을 들어주었더냐. 윤대감은 아무 말도 못했지요. 끌고 가라. 한양으로 압송하라. 윤대감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위세는 간데 없었지요. 초라하게 끌려가는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조정의 엄한 국문이 이어졌습니다. 죄가 모두 밝혀졌지요. 윤대감은 가산을 모두 빼앗겼지요.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윤가는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지요. 한현감의 누명도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나라에서는 한현감에게 벼슬을 추증했지요. 청백리로 그 이름을 길이 기리게 했습니다. 고을 백성들도 한현감을 기렸지요. 그 어른이 그리 억울하게 가셨다니. 이제라도 누명을 벗으셨으니 다행이요. 백성들은 한현감의 사당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그 넋을 기리기로 한 것이지요. 분이는 마침내 본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한채령이라는 이름도 되찾았지요. 채령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아버지의 한을 풀었습니다. 채령은 무덤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10년 묵은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다 하셨지요. 저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을 알겠어요. 눈물이 채령의 볼을 타고 흘렀지요. 허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푼 자의 후련한 눈물이었지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사 오겸은 채령에게 청혼했지요. 낭자, 그대의 고든 심성에 반했소. 나와 함께 살아주겠소.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신분이 무슨 대수겠소. 사람이 중하지. 저는 한때 천한 종이었습니다. 내 눈엔 그대가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요. 그 주먹밥 한 덩이를 잊지 못하겠소. 오겸이 빙긋 웃었지요. 그날 그대가 베푼 온기가 내 마음을 열었소. 채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어사또께 큰 빚을 졌지요. 빚이라니. 우리는 이제 한 식구가 될 텐데. 오겸의 진심에 채령도 마음을 열었지요.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몰락한 윤가는 어찌 되었을까요? 재산을 모두 잃은 소정은 갈 곳이 없었지요. 연좌의 죄로 관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신세가 한순간에 뒤바뀐 것이지요. 그런데 소정이 배속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채령과 오겸의 집이었습니다. 한때 종을 부리던 아씨가 이제 그 종을 모시게 된 것이지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정은 두 손으로 찻상을 받쳐들었지요. 그러고는 마님이 된 채령 앞에 올렸습니다. 한때 부지깽이를 휘두르던 그 손으로요. 마님, 차를 올리옵니다. 소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고개를 들지 못한 채였습니다. 채령은 그런 소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소정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모하던 어사또는 옛 종과 부부가 되었고 자신은 그 부부의 찻상을 나르는 신세라니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마님, 소인이 예전에 너무 모질었습니다. 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그때 일을 어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채령은 잠시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일을 어찌 다 헤아리겠나. 채령이 차분히 말했지요. 고맙네. 자네도 한 잔 들게. 마님, 어찌 소인이 감히. 사람 사이에 위아래가 어디 있겠나. 채령의 말에 소정은 흠칫했지요. 언젠가 자신이 코웃음 치며 흘려들은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거지 선비가 했던 말이었지요. 차라리 호통을 쳤다면 나았을 겁니다. 허나 채령의 따뜻함이 더 무서웠지요. 소정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질었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소정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렀지요. 세월이 더 흐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채령은 옛 우물가에 섰지요. 한때 매를 맞으며 물을 깃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소정이 물을 깃고 있었지요. 채령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곱단의 말이 떠올랐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이제 채령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소정아. 채령이 다정히 불렀지요. 날이 차다. 손 시리겠구나. 어서 들어가렴. 소정은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채령의 곁에는 오겸이 함께 서 있었지요. 곱단도 여생을 채령 곁에서 평안히 보냈습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았지요. 선한 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끝내 진실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값어치란 무엇일까요? 높이 태어났다 하여 귀한 게 아니지요. 모진 세월에도 곧게 살아낸 사람. 그런 이가 가장 귀한 사람이지요. 귀한 자리에 있다 하여 함부로 굴면 그 자리가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법입니다. 반대로 천대받아도 곧게 산 사람은 끝내 그 값을 인정받게 마련이지요. 여종을 깔보던 아씨가 그 여종을 모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합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이 사람을 만든다지요. 부디 여러분도 곧고 따뜻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